백만장자가 거지 여성에게 금괴를 주었고 몇 시간 후 그녀를 텔레비전에서 보고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47세의 백만장자 강태윤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빚덩어리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는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태윤은 소파에 앉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다. 강태윤 그룹의 CEO로서 그는 한국 재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게 다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게 정말 이거였나? 태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그는 벤처 기업을 창업해 IT 업계에서 성공을 거뒀다. 그의 회사는 급성장했고 그는 30대 중반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4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태윤은 깊은 허무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서 열정을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인 관계도 피상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태윤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늦은 밤이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그는 목적 없이 걸었다. 화려한 간판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서 그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여성은 낡은 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작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거지였다. 태윤은 멈춰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문득 멈칫했다. 그의 눈에 지갑 안에 신용카드들이 들어왔다. 순간 그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잠깐만요. 태윤이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강인해 보였다. 이름이 뭐예요? 태윤이 물었다. 윤서연입니다. 여성이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결심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0g짜리 순금 골드바가 들어있었다. 그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다녔다. 불안한 시기에 대비한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었다. 이걸 받으세요. 태윤이 골드바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당신에게 줍니다. 어떻게 쓰든 당신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태윤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것이 후회인지 흥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충동인지 그도 알 수 없었다. 서연은 황금빛 골드바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낯선 남자는 누구이고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 그리고 그녀는 이 예상치 못한 선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2장 예기치 못한 선물.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망설였다. 그녀의 손에는 100g의 순금 골드바가 들려 있었다.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이 예기치 못한 선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골드바를 팔아 현금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돈으로 담요와 도시락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그녀의 계획은 이 물품들을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잘 아는 서울의 뒷골목들을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녀는 각자에게 따뜻한 담요와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다. 이게 뭐예요? 한 노인이 물었다. 작은 선물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따뜻하게 드세요. 노숙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거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친절은 너무나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행동은 곧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지역 뉴스팀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KBC 뉴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품을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리포터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이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의 진솔한 대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고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편 강태윤은 그날 저녁 평소와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서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저 여자. 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전날 밤 골드바를 준 여성이 화면 속에서 노숙자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그 골드바로 무엇을 할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가 그것을 팔아 자신의 생활을 개선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연은 그 돈을 모두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했다. 태윤은 그녀의 선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충동으로 그녀에게 골드바를 주었지만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윤은 중얼거렸다. 그는 서연의 행동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태윤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윤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회사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다. 그동안 그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싶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거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3장 숨겨진 진실. 며칠이 지나고 서연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녀의 선행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특히 강태윤에게 그날의 사건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거리에서 생활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큰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다. 강태윤님께, 저는 당신이 얼마 전 골드바를 주신 윤서연입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선물은 제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께 말씀드려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8살 된 딸이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펜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19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렸다. 그때 그녀는 대학 1학년이었고 태윤은 졸업을 앞둔 선배였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태윤은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떠났고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연은 태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결국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미래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후의 일은 당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윤서연 올림. 서연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다. 그녀는 태윤의 회사 주소를 알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며칠 후 강태윤의 사무실에서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비서는 평소와 같이 그날의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 손때 묻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편지를 태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오후 태윤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하고 무심코 열어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을 다 읽었을 때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다. 태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19년 전 잠깐의 인연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태윤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밤 공기가 그의 폐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래. 그는 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 순간 태윤은 결심했다. 그는 딸을 만나야 했다. 그리고 서연에게도 사과해야 했다.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불렀다. 내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 주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는 한 여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강미래는 자신의 인생이 곧 크게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기말고사 준비에 몰두해 있었다. 제4장,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강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태윤은 서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만나기로 약속했다. 장소는 서연이 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주 가는 작은 공원을 선택했다. 오후가 되어 태윤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평소에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19년 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태윤은 그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다. 오랜만이에요, 태윤 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 씨,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 둘 다 어렸고 상황이 그랬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공원의 나무들을 살랑거렸다. 미래는 어떤 아이인가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미래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태윤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딸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제가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미래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지난 19년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미래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태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태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그가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 하지만 그 성공 속에서도 느꼈던 공허함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얼마 전 서연에게 골드바를 건넸던 날, 그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대화를 마치고 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그들은 미래에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미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미래에게 연락해 볼게요. 서연이 말했다. 아마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딸을 만날 생각에 설렜다. 그들이 헤어질 때 태유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미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미래는 우리 둘의 딸이에요, 태윤 씨. 앞으로는 함께 미래를 위해 노력해요.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목적을 가진 것 같았다. 한편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강미래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엄마였다. 미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미래는 의아해하며 답장을 보냈다. 네, 엄마. 시간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답장이 왔다.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걱정하지 마. 좋은 소식이야. 미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엄마의 문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제5장, 진실의 순간. 주말이 되었다. 강미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그녀는 항상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이었다. 미래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수업 과제를 하면서 엄마를 기다렸다. 얼마 후 윤서연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미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미래야, 서연이 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분을 소개해줄게. 미래는 일어나 인사를 했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엄마와 함께 왔는지 궁금했다. 안녕하세요, 미래야. 강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이 미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가 겨우 말을 꺼냈다.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래야, 앉아보자.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서연과 태유는 번갈아가며 지난 19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최근의 재회까지. 미래는 말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미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래야,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네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네 인생에 참여하고 싶어.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미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요.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도 알아. 너에게 시간을 줄게. 하지만 기억해.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해. 태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래야, 우리는 기다릴게. 네가 준비됐을 때 연락해줘. 미래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급하게 카페를 나섰다. 서연과 태윤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래는 정신없이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미래는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몰랐다. 미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항상 엄마 혼자 자신을 키웠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행복했다.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충분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타났다.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다. 미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그를 원망하고 싶었다.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미래는 강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미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지금 시간 되세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미래야. 어디에서 만날까? 집에서 만나요, 엄마.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미래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차분해진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강태윤은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미래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딸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딸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다. 태유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6장. 새로운 가족. 다음 날 아침, 미래는 긴 대화 끝에 아버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윤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고 태윤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미래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좀 더 차분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미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래야, 정말 반가워.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태윤은 미래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성공했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느꼈던 공허함에 더 관심이 갔다. 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미래가 말했다. 왜 그날 거리의 여성에게 골드바를 주셨나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 그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거지.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게 저희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 태윤이 말했다. 운명이었나 봐.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미래는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윤은 열심히 들었다. 그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다. 미래야, 태윤이 말했다. 나는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네가 허락한다면 말이야. 미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알아가고 싶어요. 태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태윤은 자주 서연과 미래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태윤은 미래의 학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미래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미래는 그의 도움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다. 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미래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을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느꼈다. 그녀는 자신과 미래의 관계가 변할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서연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미래는 여전히 엄마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다. 오히려 미래는 이제 두 부모의 사랑을 모두 받게 되어 더욱 행복해 보였다. 태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 일에만 몰두하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태윤은 서연과 미래를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일터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와, 아버지 회사가 정말 크네요. 미래가 감탄했다. 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이제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 무엇인데요? 미래가 물었다. 바로 가족이야. 태윤이 대답했다. 그의 말에 서연과 미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태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연에게 청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다. 다음 주 토요일, 태윤은 서연과 미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 씨,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가족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서연이 말을 더듬었다. 미래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행복해지셔도 돼요. 아버지랑 함께요. 서연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윤 씨. 저도 우리 가족을 완성하고 싶어요. 태윤은 기쁨에 넘쳐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미래는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안았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7장 변화와 도전. 태윤과 서연의 결혼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태윤의 회사 임원들과 주주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했다. 일부는 태윤이 거리의 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서연 씨는 제 인생의 반쪽이자 우리 딸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이런 편견은 버려야 합니다. 그의 강경한 태도에 임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한편 서연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다. 그녀는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부 악의적인 기사들은 그녀를 금덩이를 물어온 신데렐라라고 비꼬기도 했다. 괜찮아요, 서연 씨. 태윤이 그녀를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미래 역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다. 그녀는 갑자기 재벌 2세가 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미래야, 너 이제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거야? 한 친구가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내 길을 가고 싶어. 아버지의 도움은 고맙지만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녀의 대답에 친구들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미래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태윤은 이런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태윤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아빠. 저도 노력할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태윤은 회사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다. 우리 회사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태윤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의 경험과 통찰력은 프로그램을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었다. 미래도 이 변화에 동참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대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태윤 가족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언론에서도 이들을 새로운 형태의 재벌 가족이라고 호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태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회사 내 일부 세력은 태윤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비리의 중심에 태윤의 이름이 있었다. 태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가 힘들게 지켜온 가족과 회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비록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당신 곁에 있을게요. 미래도 부모님 옆에 섰다.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니까요. 태윤은 가족의 지지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제8장 진실과 화해. 태윤은 회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와 회계사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꾸렸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회사의 일부 임원들이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왔고 이를 이용해 정치인들에게 불법 로비를 해온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태윤의 아버지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었다. 태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태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다. 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보, 당신은 아버님과는 달라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태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비리를 공개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저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태윤의 고백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지만 동시에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다. 미래는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서연도 울면서 말했다. 그래, 네 아버지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 태윤의 결정은 회사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많은 임원들이 사임했고 주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리스트럭처링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의 윤리 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태윤이 남아있는 임직원들 앞에서 선언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태윤의 결단력 있는 행동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태윤은 개혁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한편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었다. 태윤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그의 결백이 밝혀졌다. 하지만 회사의 과거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태윤이 법정에서 말했다. 서연은 남편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그들은 노숙자 쉼터, 고아원, 양로원 등을 다니며 봉사했다. 이 과정에서 태윤은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을 깨달았다. 미래도 부모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녀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빠, 엄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어떠세요? 미래가 자신이 만든 계획서를 내밀었다. 태윤과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윤 가족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기업들이 태윤의 방식을 본받아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태윤의 회사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새로운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저가 스마트폰과 교육용 태블릿은 큰 히트를 쳤다. 2년 후 태윤은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 서연도 함께였다. 서연은 회사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태윤이 복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단순한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서연도 말을 이었다. 저희 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꿈을 더욱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 아빠, 엄마, 미래가 말했다. 저도 곧 졸업인데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태윤과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미래가 자신만의 길을 가기를 원했었다. 정말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태윤이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저는 우리 가족이 시작한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요. 서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미래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태윤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해. 특별 대우는 없어. 미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아빠.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태윤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돈과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실수와 과오도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태윤, 윤서연 그리고 강미래, 이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작은 씨앗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